여성 생식기 초음파 보험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생식기 급여 필수 영상 일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 정수캔 이쪽 부분이 방광이고, 정수캔 요거의 푼두스 부분, 바디 경부 부분 요거의 질 부분입니다. 이 정수캔을 통해서 길이와 깊이, 전후 깊이, 두께와 자궁 행스캔을 통해서 좌우 길이를 측정하며, 또 양쪽 난소를 봄으로써 일반의 필수 영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 생식기 급여 필수 영상에 생리식염수 주입 전후를 촬영할 수 있는데, 생리식염수 주입 전 초음파, 생리식염수 주입 후 초음파를 봄으로써 생리 전에 자궁 내막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 생리식염수 주입함으로써 더 자세히 이런 포올립이라든가 어떤 이상 유무가 들어있는 부분을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판독 소견서입니다. 요거를 참고하셔서 이거를 자세히 여성 검사 판독 소견서를 봄으로써 꼭 체크를 해야 되므로 자세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판독 소견서입니다. 3일 전부터 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30세 여성분입니다. 자궁 정수캔을 촬영합니다. 자궁 행스캔을 촬영합니다. 우측 난소와 좌측 난소 스캔을 합니다. 자궁 정수캔을 통해서 굴곡 반향이 전골인지 후굴인지를 판별합니다. 이분은 전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궁의 길이, 푼두스부터 자궁 경부까지 길이를 측정합니다. 이분은 측정함으로써 7cm가 되고, 행측을 촬영한 것이 4.5cm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강의된 이상적인 어떤 종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합니다. 이분은 무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또 자궁 내막 두께, 자궁 내막 두께를 측정을 해서 자궁 내막 두께가 2cm 이상이면은 이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분은 1cm입니다. 또 자궁 내막에 이 종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자궁 부속기, 자궁 부속기라는 것은 난소와 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상 유무, 자궁 난소에 어떤 혹이 있는지, 또 어떤 나팔관에 어떤 난관에 혹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이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또 다글라스와에, 이게 다글라스와입니다. 이 다글라스와에 액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이분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봄으로써 이분은 배란에 의한 다글라스와 액체 조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배란기 자궁 내막, 이 트리플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에코, 저에코, 고에코, 이렇게 트리플 라인. 트리플 라인은 배란 전후에 나타납니다. 좌측 난소에 도미넌트 폴리클이 있고, 또 배란이 방금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0년 2월 1일부터 급여 확대 초음파 검사는 암 환자, 신생아 중환자 등 중증 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 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 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수행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겠습니다. 보험 코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 초음파, 단순 초음파 1, 2 코드입니다. 또 진단 초음파 일반, 자궁 내 생리 식염수 주입 요 코드입니다. 정밀 코드, 제한적 초음파 일반 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궁 내 생리 식염수 주입 코드, 정밀 코드가 되겠습니다. 장기별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에 명시된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 의미는 의사는 방사선소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입회하여 검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방사선소와 1대1로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또 환자 상태를 진단하여야 함. 모니터 등 기타 의료 기술을 활용한 다른 공간에서 진단 및 지도는 요양급여가 불가하겠습니다. 이 경우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는 입회하에 검사의 지도 및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판독하는 의사여야만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 대상인가? 진료 의사가 복부, 남성 생식기, 여성 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검진이므로 비급여에 해당되겠습니다. 급여 기준에 따른 비급여 동의서 확보도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되는가? 진료의사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비급여 검사 동의서입니다. 상기 검사는 검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본인이 원하여 시행하므로 비급여 검사임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 제한 초음파 검사 판독 소견서입니다. 일반 정밀 등록번호 생년을 이렇게 부인과 수술 이력, 자궁이 없는 경우, 난소가 없는 경우, 또 검사 소견, 자궁이 난소, 오른쪽, 왼쪽, 도플라, 기타 사항. 결론은 주증상 판독 소견, 이렇게 의료기관명, 면허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진단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단순 초음파 구분은 진단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단순 초음파, 초음파 검사 범위와 산정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진단 초음파, 해부학적 부위 전부 확인을 하고 해부학적 부위별 영상을 모두 구비하고 판독 소견서를 구비해야 하며 표준 영상을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진단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인 경우에도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확인을 하고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구비를 하며 별도 구비하고 진단 초음파 이후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기본 초음파는 단순 1, 2가 있는데 일부 부위를 확인하고 필요시 구비하고 진료 기록부 등 검사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 초음파를 포함한 진단 초음파는 판독 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진단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단순 초음파의 구분,
진단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단순파, 초음파 검사 범위와 산정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진단 초음파는 해박적 부위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모두 해박적 부위로 구비를 해야 되고 판독 소견서도 별도로 구비해야 되며 표준 영상을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확인을 하고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구비를 하며 별도 구비 진단 초음파 이후 경과 관찰입니다. 기본 초음파의 단순 1, 2는 일부 부위를 확인하고 필요시 구비하며 진료 그룹 등 검사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 초음파의 산정 방법은 단순 초음파 1은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입니다. 즉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농량 확인,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수술 부위 피부 위치 표시, 자궁 크기 측정 등 예를 든다면 자궁이나 난소 크기 측정입니다. 이런 것을 단순 1으로 하고 EB401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초음파 2는 EB402인데 이것도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며 분류된 진단 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처치, 시술 진행 시 보조 역할로 시행하는 초음파, 천자 부위 위치 확인, 카테 사부 위치 확인 등을 보는 것이 단순 초음파 2입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수가 산정 방법은 정밀은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 상정 방법에 따른 대상자와 여성 생식기 암 환자에 한정하며 이의 진단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일반으로 산정합니다. 자궁 내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시 도플러 가설은 언제 산정하나? 자궁, 난소, 종양의 상대 확인을 위해서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며 10%를 가산합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시 접근 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 여부. 여성 생식기 초음파는 여러 접근 방법, 경직장 초음파, 경질 초음파, 경해음부 초음파, 경복부 초음파로 실시되는 검사를 반영하는 수가로 접근 방법을 불문하고 해당 검사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장기별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에서 정하는 연단위 경과 관찰 횟수 적용 기준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인접부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서로 인접된 복부 장기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주된 검사를 소정 점수 100%로 하고 제2의 검사는 소정 점수 50%를 산정하여 최대 150%까지만 산정함.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여성 생식기 초음파를 하고 요거를 100%로 산정하고 만약에 방광 초음파를 한다고 하면은 방광 초음파를 50%로 산정해서 여성 생식기 초음파 100%, 방광 초음파 50%, 그래서 최대 150%까지만 인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일의 의미는 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며 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 평생 또는 연간 개념이 아닙니다. 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증상 변화,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별개의 에피소드가 가능합니다. 또 1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30일 이내에는 30일이 넘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다. 1회로 한정하겠다는 거예요. 30일 이내에는 1회로 한정하고 30일 이후에는 어떤 증상 변화나 어떤 이런 것이 있을 경우는 다른 증상으로 있을 경우는 1회로 산정해서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의뢰된 환자 의미는 여성 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의원 또는 병의원에서 진료 후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의뢰된 환자를 의미합니다. 개인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종합병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는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난임 관련 치료 시 초음파 검사 수가 산정 방법입니다. 난임 검사 대상자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난임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비급여를 한다. 즉 난임 원인 파악을 위해서 진단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급여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배란 촉진제 투여 후 난포 크기 및 수, 자궁 내막 두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 초음파로 해야 되며 본인 부담금이 80%로 해당됩니다. 자연 임신 시도를 위한 배란일 확인은 단순 초음파 1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80%로 해당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난임 및 관련 진료 급여 여부, 급여 기준. 1차 난임은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1년 이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2차 난임은 유산, 자궁의 임신 및 분만 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1차 난임은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데 1년 이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불임으로 보고 2차 난임은 유산, 자궁의 임신 및 분만 후 1년 이내에 임신되지 않는 경우를 2차 난임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조 생식수를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에 따라 여성 생식기 초음파 일반 또는 단순 초음파를 산정한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궁의 임신으로 진단된 환자가 치료 후 경과 관찰 시 초음파 검사 수가 산정 방법은 여성 생식기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기 지정 등에 해당되는 단순 초음파로 산정하며 초에부터 본인 부담을 80%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2월 1일부터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에도 면허 종류와 면허 번호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초음파 검사에 기재하는 의사의 면허 종류와 면허 번호 시행일자는 그 시행하는 날짜에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시행하는 일자에 실제 시행한 일자를 기재한다. A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 중에 B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1인의 면허 종류와 면허 번호를 기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래 진료 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시행 일자 기재 방법. 이번과 달리 예래는 매일매일 예래 청구는 일자별로 청구하므로 시행 일자를 별도로 기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 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에서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산정 요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는 자궁 부속기, 난소, 난관을 포함했습니다. 다글라스와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획득이 하는 표준 영상을 보면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 소견서의 환자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 소리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영상 범위 일반입니다. 자궁의 경부, 체부, 내막 및 다글라스와 포함한 자궁의 정수스캔, 자궁 내막을 포함한 자궁 행스캔, 좌우 우측 각각 난소 스캔이 일반 표준 영상이 되겠습니다. 또 자궁 내 생리 시험수를 주입한 경우에는 또 주입한 경우가 또 되고요. 그래서 표준 영상과 함께 생리 식염수 주입 전후 스캔도 포함해서 여성 생식기 소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밀은 표준 영상과 함께 이상 소견이 존재하는 부위, 다글라스와 자궁 경부, 자궁 체부, 자궁 내막, 난관, 난소, 골막강 등의 스캔도 포함된다. 이 부분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같이 이 표준 영상과 함께 했을 때 정밀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판독 소견서는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나이, 성별, 검사면,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의사, 면허번호, 검사 소견, 결론, 의료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검사 소견에는 자궁의 굴곡 반향, 정굴, 후굴, 자궁의 장축, 행축 길이, 자궁의 이상 종물 유무, 자궁 내막의 두께, 이상 종물 유무, 좌우 난소 이상 종물 유무, 더글라스와 액체 저류 유무 내용이 포함해야 하며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세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판독 소견서에 이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 진료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 생식기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여성 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하는 경우 1회에 보험급여가 되며 다만 다음과 같이 초음파 검사 결과 중증 해박적 이상 소견 등이 확인된 경우 정밀로 인정을 한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밀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궁 체부, 장축 길이가 4cm 이상의 종물이 있거나 자궁 길이에 4cm 이상의 종물이 있거나 자궁 크기가 커져서 전후벽의 두께 6cm를 넘거나 좌우 두께가 8cm를 넘은 경우 또 자궁 내막인 경우에는 자궁 내막 혹은 자궁강 두께 2cm 이상이거나 1.5cm 이상의 종물이 있는 경우 자궁 부속기, 난소, 난관을 포함한 경우입니다. 직경이 6cm 이상의 종물이거나 직경이 3cm 이상인 종물이 다발성 격벽이나 고형 부분 유상 돌기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성 생식기 기형이 있는 경우 여성 생식기 기형이 있는 경우 이것도 정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중증 해박적 이상 소견이 의심되어 치료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의뢰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 경우는 정밀로 인정을 해주고 정밀 초음파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중증 해박적 이상 소견이 확인된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로 한정해서 인정해 준다. 여성 생식기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 후 진단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로 인정을 해준다. 여성 생식기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하는 경우 단순 초음파로 산정하며 초회부터 본인 부담률 80%로 적용한다. 다만 동일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소정 점수 1회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1회만. 같은 날 뭐 10번을 해도 그것은 1회만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전 점수 100%입니다. 제2의 검사는 수준 50%만 인정, 최대 150%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본인 부담금 산정 등록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성질환, 중증 난치성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급여 기준을 급여로 적용한다. 똑같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 일반과 혹은 정밀로 같이 이런 경우에도 같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명한 경우 진료 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동의서에 서명한 후 비급여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학적 필요가 불명한 경우는 진료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고 비급여 동의서를 받고 비급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